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 분들,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전하려고 해요. 저는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누군가 저에게 일찍 해줬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공감하는 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에서 나온 조언이니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의 제목은 친구는 내 인생의 조언자이지만 결코 해답이 아니다예요. 영화 친구의 포스터를 보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 영화가 당시에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시대를 지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친구라는 존재가 주는 그 특별한 만족감과 안정감 때문일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위 존재로부터 사회적인 안정감을 찾죠. 첫 번째는 부모님이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갈구하고 그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되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서 친구라는 친구 집단을 만나고 그 그룹 안에서 부모로부터 찾았던 동일한 사회적,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를 따라하지 못하면 그 안정감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죠.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 의류 브랜드 등이 20대와 30대에 비해 그 범위가 좁고 일관적인 이유는 그 때문인 거예요. 또래 집단, 영어로는 피어 그룹이라고도 하죠. 그 안에서 버려질까봐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잃고 싶지 않기에 생기는 현상인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나이키 운동화에 대한 너무나 뚜렷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이키를 알게 됐는데 당시에는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활발하고 재미있는 친구들은 모두 나이키를 신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나이키가 갖고 싶었죠. 저도 그들의 일부가 되고 싶었고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했지만 혼만 났죠. 왜냐면 나이키 에어포스는 당시에도 10만 원이 넘었거든요. 부모님이 말씀하시죠. 중학생이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과연 필요하냐. 하지만 그게 먹히지 않죠. 그래서 울고 불고 때를 쓰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겠다, 중간고사 몇 등 하겠다, 이런 몇 달에 걸친 일련의 과정 끝에 나이키 운동화를 부모님께 결국 받아내고야 말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기도 하고 살짝 부끄럽기도 한데 그랬어요. 저는 확실하게 제가 속하고 싶은 그룹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친구라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우리는 10대 그리고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게 돼요. 그리고 대학 생활이야말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끝판왕이죠. 만약 자취라도 한다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항상 친구들과 붙어 있게 되잖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친구와 나의 일체화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친구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고 내 경험이 친구의 경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친구와 나는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비슷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체화는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취업이라는 과정을 겪으며 사회에 내던져지면서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면서 먼저 부모님의 재산이라는 요소가 발현되면서 서로의 삶의 차이,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죠. 부모님이 집을 구해주시고 생활비까지 줄 테니 네 월급은 다 모아라.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격차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더 이상 친구는 나와 같지 않구나. 직장 생활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친구와 만나서 직장 생활에 서로 고됨에 대해 토로할 수 있겠지만 내부 사정을 완전히 모르는 친구가 현재 그 직장 생활의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은 함께 논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 나의 포지셔닝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30대 사회생활의 시작입니다.
10대, 20대에는 평생 내 삶을 공유하고 함께 할 줄 알았던 친구가 이제는 가끔 만나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것 외에는 더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물론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삶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역할에서 내 삶을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역할에서의 친구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는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의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받거나 그 사람이 우리를 취업을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친구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실패한 사람, 루저라고 보이고 싶지 않기에 내 실패를 친구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이기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서 그 존재가 작아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반대로 만약 내가 정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 내 친구는 물론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겠지만 한편으로는 질투심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질투라는 놈은 참으로 무서워서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 누구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억만장자이고 수많은 미녀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그는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회사 동기, 대학 동창, 고등학교 후배,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무슨 차를 샀네, 어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네, 어디를 다녀왔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질투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성공에 대해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서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얼마를 벌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친구들이 축하는 해주겠지만 속으로는 분명 생각할 거예요. 뭐야 이 녀석, 그렇게 벌었으면 시원하게 한턱 사던가, 그것도 아니고 왜 기분 나쁘게 자랑을 하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서 한 명이 올라가면 다른 한 명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 대학 동기와 같은 모임에 다녀온 후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질투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죠.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거고요. 20대 여러분들, 친구는 내 삶의 고통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명히 감사해야 해요. 하지만 친구는 결코 내 삶의 해답, 즉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인 서포트를 해줄 수 있겠지만 결국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 온전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20대를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인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잊지 마시고 스스로를 위한 길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